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 순서는 시장, 부시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시정부의 일괄 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님의 질문인 문화예술의 복지정책, 이성덕 의원님의 질문인 시흥시 여성정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장 김윤식입니다. 제6대 시흥시의회가 출범한 지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흥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장제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일천여 시흥시 공직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합심하여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생명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에서 김태경 의원님과 이성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 문화예술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시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정 질문에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가 지향하는 문화예술 정책의 목표는 시, 전문예술인, 시민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는 문화공동체 조성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각자의 생업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여가 시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로 생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면 이것이 생명도시 시흥의 진정한 가치구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과 만날 수 있으며 얘기할 수 있는 저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시는 구심점이 되는 문화예술 분야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사람과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성장한 문화예술 분야 인재들이 지역사회로 파고들어 시민과 아동, 청소년들의 문화적 역량을 이끌어주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방과 후 문화예술 교육 지원, 예술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올해 개최된 물항예술제에서는 동아리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열린 예술 무대, 그리고 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민과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을 길러주고 문화예술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드웨어적 측면의 문화예술 시설 건립도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문화공동체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건립되는 공공복지시설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감성이 살아있는 행복한 문화공동체 조성의 든든한 토대를 만들고 시흥시 문화예술 발전에 근본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일에 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예술 발전기금 확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2억 원을 조성한 후 2006년부터 금년까지 6년간 68개 사업에 4억 4,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신청 금액의 약 80% 정도인 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로 받는 입장에서는 충분치 못한 금액이지만 지원 예산보다 신청액이 3배 이상 많고 또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부담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록 적더라도 좀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된 사업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어 지원 사업의 수를 줄이고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을 50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금 회계 재정비 검토를 통하여 현재 운영 중인 10개의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등 3개의 법정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추가 출연 없이 5년 이내 존속기간을 명시한 후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만큼 더 이상 기금 확대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이자 수익 감소로 목적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고 재원의 부족으로 추가 출연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필요할 경우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전문예술인 육성을 위한 예술전문고등학교 설립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예술고등학교 설립도 나름대로 소중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술인들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예술학교의 설립보다는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끌어내기 위한 예술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야 든든한 토대가 마련되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단위의 예술교육과 방과 후 예술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현재 예술 아카데미가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의 산실이 되도록 체계화함으로써 청소년과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이끌어내고 키우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도시개발 추진 상황에 따라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예술고등학교 설립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의 예산 책정 근거와 물황예술제와 연성문화제에 대한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흥 갯골축제, 연성문화제, 물황예술제 등 3대 정례축제가 있으며 올해의 경우 6회째를 맞이하는 시흥 갯골축제는 3억 2천만 원, 18회째를 맞이한 물황예술제는 5,500만 원, 20회째를 맞이하는 연성문화제는 4,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흥 갯골축제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은 2008년 경기도 대표 축제로 선정된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여름에 개최되는 생태 관광 축제로서의 경쟁력과 시의 대표 축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만들어가는 물황예술제와 연성문화제의 경우 역사도 깊고 그동안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원 예산의 규모를 늘리는 문제에 앞서 물황예술제와 연성문화제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과 민간 자원의 역량 및 발상의 전환 등이 예술제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 예산 절감 차원의 행사성 경비 축소, 시민들의 참여도와 평가 등 외부 변수도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한 색깔과 정체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예산의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 애정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물황예술제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고 시민의 참여와 지역의 자원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속 시원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과 시가 고민하는 목적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시 문화예술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든든한 마음입니다. 시민들의 소득 수준과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는 만큼 늘 의원님의 고견을 잊지 않고 시정과 문화예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의 여성정책과 정책의 이해를 위한 간부 공무원 등의 교육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의 여성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정질문에서 우리 시 여성정책 추진 주무부서 설치와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여성정책 주무부서로서 2009년도에 가족여성과를 설치하였으나 여성정책 추진보다는 기존 사회복지 및 여성복지 업무가 대부분으로 성인지 관점을 가진 여성정책 추진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여성가족부로부터 2010년에 지정받아 해당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정책사업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관리직 공무원의 성인지 관점과 여성친화도시 마인드 향상 및 밀도 있고 내실 있는 업무 진행을 위해 성인지, 성주류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성인지 교육과 업무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여건상 중앙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와 복지 욕구 증대에 따른 업무 증가로 조직 확대를 하거나 인력 보충이 어려워 다소 미흡했지만 향후 국단위 대응책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교육과 연찬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여성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자체적으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아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일반 시민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이해교육을 8회에 걸쳐 1,300여 명에게 실시하였고 또한 2차례의 토론회, 공모사업,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및 워크숍 실시,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시민 자율카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성주류화 인식을 위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여성친화도시 이해교육과 과제 발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10월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성주류화,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리직 공무원 교육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과 2012년 상반기 중에 시장인 저를 포함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의뢰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 시대의 성인지 정책의 의의와 효율성, 사회변동에 따른 양성평등 및 공공부분에 대한 성인지 관점 이해,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지 정책 필요성, 성인지 통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 그리고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실시되는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사전교육을 담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6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도 하반기에 성별 영향평가 기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 여성 친화도시 과제 발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비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교육에 참여하시어 우리 시흥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가족 여성 친화 도시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요한 부분이 학습과 교육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여 우리 시 여성 정책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경 의원님과 이성덕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구 의원님의 질문인 시 정부의 청소 행정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김기태입니다.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보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청소 행정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 대행업체와의 장기적 수의 개혁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 대행업체의 도급비는 원가 산정을 전문기관에